영화 제작자인 알러스는 요양원을 찾아가 아버지 미켈을 만나고 자신의 아내 리사와 함께 외딴 오두막으로 떠날 계획임을 밝힙니다. 이는 파탄난 그들의 결혼 생활에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방문을 마친 후 라르스는 몇 가지 도구를 구입해 차에 숨긴 뒤 리사를 데리러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리사는 와인 한 병을 집어들지만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라며 불평합니다. 라르스는 더 비싼 것을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주말을 온전히 즐기며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리사는 또한 최근 자신의 일에 대해 언급하며 연극 배역을 따내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오만한 감독 때문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입니다. 아르시는 그 말을 자신에 대한 은근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며 기분 나빠하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리사는 곧바로 화제를 전환하며 이번 주말 내내 대본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합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라르스는 누군가 먼저 다녀간 듯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외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던 중 라르스는 그녀의 다음 오디션에 관해 묻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함께 작업했던 동료 디에고를 언급합니다. 리사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고 어쩌면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보드게임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리사는 게임을 중단하고 잠자리에 들며 내일 계속하자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라르스는 대본을 연습하던 중 산책 나가 돌 몇 개를 줍고 돌아와 보니 그녀가 없었습니다. 라르스는 이전에 보트 안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물건들을 되찾은 뒤 그것들을 차고로 가져갑니다. 그는 망치를 하나 집어들고 다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망치를 들고 조용히 들어갔지만 그가 그것을 사용하기 직전에 리사가 돌아와 그를 테이저건으로 가격합니다. 정신을 차린 라르스는 차고 의자에 묶여 있었고 리사는 그에게 망치와 다른 도구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가 테이저건에 대해 물으려 하자 그녀는 그가 망치로 자신을 죽여 호수에 빠뜨리려던 계획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왜 전기톱까지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라르스에게 그는 시체가 다시 떠오를까봐 생각 속에서 그녀를 토막낼 계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리사는 그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비웃습니다. 왜 죽으려 하냐는 질문에 그는 디에고와 바람을 피운 거짓말쟁이라며 그녀를 거칠게 비난합니다. 라르스가 놀라자 리사는 그의 순진한 계획을 비웃으며 자신도 그를 죽일 계획이었다고 밝힙니다. 알고 보니 오두막에 도착하기 하루 전 그녀는 이웃에게 라르스가 자신을 사냥하러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녀는 총기를 혐오하는데도 말입니다. 오두막에서 리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가기 싫다고 모두에게 말했다고 설명하고 결국 라르스가 설득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그를 쏴사고로 위장할 생각입니다. 라르스는 연기조차 못해 리사의 계획을 망칠 거라며 리사는 그가 노르웨이로 떠나라고 연기한 것만 봐도 대단한 배우라고 비꼬지만 속셈을 알면서도 그를 믿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인정합니다. 사실 라르스에게 그녀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기했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었습니다. 연기력이 형편없다는 서로의 비아냥 속에 다시 다툼이 이어지고 리사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산책하자고 제안하지만 라르스는 거절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라르스의 친구인 빅터가 나타나 삽으로 리사를 내리쳐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해상 장면에서 라르스가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 빅터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리사의 보험금 절반인 거의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제 시간에 오라고 당부했었습니다.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오자 상황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리사는 라르스와 빅터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리사는 라르스가 계획에 빅터 같은 멍청이를 끼워 넣었다며 조롱합니다. 라르스는 그녀를 죽일 생각이었으며 물에 빠뜨리기 전에 빅터에게 그녀를 토막내라고 지시했음을 고백합니다. 라르스가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도박과 빚으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무책임한 태도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로 인해 집과 차, 오두막까지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합니다.
라르스는 그녀가 보험금을 노린다고 비난하고 그녀는 자신이 자유로워져 항상 꿈꾸던 삶을 살고 싶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말을 듣자 빅터는 라르스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라르스 역시 리사의 보험금을 원했고 도와주는 대가로 $50,000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략이 단순히 디에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리사는 빅터를 설득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녀는 보험금이 사실 $300만 달라며 그와 나누겠다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이 더 큰 금액을 제시하자 라르스는 그들에게서 총을 빼앗으려다 실수로 빅터의 손가락을 쏘고 맙니다. 빅터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를 두고 다툼이 시작되지만 그가 혼자 가려 하자 라르스는 그를 쏴버립니다. 리사는 그가 빅터를 죽였다며 비난하고 또 다른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라르스가 실수로 천장에 총을 쏘는데 그 순간 비명소리가 들리고 잔해 속에서 세 남자가 떨어집니다. 경찰에게 쫓기던 로이, 피터, 그리고 데이브였습니다. 그들은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외부가 안전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라르스의 옷을 입고 다락방에 숨어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르스가 실수로 천장에 총을 쏘아 로이가 부상을 입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남자들이 라르스와 리사를 깨우고 피터는 부부의 불화와 살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살인자로 비난하지만 피터는 누가 범인인지 알고 싶지 않다며 말을 끊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소개하며 감옥에서 탈출해 도망치던 중 이 오두막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연과자인 피터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도움의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더 많은 돈을 주도록 강요하려 하자 리사는 굴복하며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자금이 있지만 은행이 문을 여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피터는 이를 받아들이고 데이브에게 라르스를 풀어주라고 시킵니다. 데이브는 마지못해 그렇게 합니다. 부부를 지하실에 둔 채 세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데이브는 로이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정말로 피터가 강도 사건 후 돈 때문에 자기 팀을 죽였는지 묻습니다. 피터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업적 가치가 없어서라고 해명하며 수락합니다. 아래층에는 라르스와 리사가 결박된 채 남겨져 있습니다. 리사는 자신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를 사랑했고 항상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라르스에게 실망해서 디에고와 바람을 피웠지만 그와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라르스는 당구공을 보며 탈출을 궁리합니다. 그는 로이를 속여 지하실 아래로 유인한 뒤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계획대로 그를 당구공으로 가격해 기절시킨 후 탈출에 성공합니다. 리사도 가까스로 풀려나 그를 따라갑니다. 로이에게서 한동안 소식이 없자 피터와 데이브가 그를 찾으러 내려오지만 부부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됩니다. 리사는 운전을 시도하지만 열쇠를 찾지 못해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옵니다. 마침내 보트 열쇠를 발견하지만 로이가 돌아와 그것을 낚아챕니다. 그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주의를 분산시키려 하고 그 사이 라르스가 로이의 뒤로 다가갑니다. 로이가 위험을 감지하며 함정이 드러나고 싸움 끝에 라르스가 로이를 살해한 뒤 리사와 옷장에 숨습니다. 그곳에서 라르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녀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연기력을 칭찬하며 로이의 주의를 분산시켰을 때가 최고였다고. 라르스는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보트 열쇠를 건네며 곧 뒤따라갈 테니 떠나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피터가 습격받아 오두막을 빠져나가지만 그는 창문을 넘어 뒤쫓고 데이브도 리사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피터는 라르스의 얼굴을 잔디 깎는 기계 쪽으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바로 그때 미켈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며 피터를 들이받습니다. 6시간 전 이웃 동네의 한 노인이 오두막 문이 완전히 열려있는 것을 보고 요양원에 있는 미켈에게 전화해 알렸습니다. 미켈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일 뿐이라며 안심시키고 라르스와 연락을 시도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한 그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안내원이 앞을 가로막으려 하자 미켈은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치고 차 열쇠를 훔쳐 도망칩니다.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한 그는 리사를 붙잡고 있던 데이브의 다리를 쏴서 그녀를 구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나타난 피터가 노인을 찌릅니다. 그런 다음 피터는
데이브에게 상처를 지어라라고 시키고 리사를 따라 보트로 향합니다. 라스도 들어와 데이브를 쏘고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함께 마지막 노을을 바라보는 마지막 순간, 라스는 피터가 보트를 타고 리사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줄을 붙잡습니다. 마침내 배 위로 올라가는데 성공한 라스와 리사는 피터와 격렬한 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물속으로 밀어넣는데 성공합니다. 라스는 줄에 묶인 채 갇히지만 그녀의 도움으로 배 위로 올라옵니다. 두 사람은 지친 몸으로 오두막으로 돌아옵니다. 마당에서 리사는 그들이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라스는 여전히 많은 빚이 남아있어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워 자신들이 그 무리에게 공격당했다며 결백한 척 연기합니다. 서서히 그들은 감옥에서 탈출한 범죄자들을 처단한 영웅으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여러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하고 그곳에서 라스는 이번 비극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작품은 큰 성공을 거두어 수백만 달러에 팔리게 되고 마침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그들은 지하실에 갇혔던 순간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을 촬영합니다.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고 빚에 허덕인다면 상담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서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탈옥범들을 초대하고 지팡이를 든 아빠까지 합세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몸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판권을 팔아 황금 시간대의 영웅으로 행세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할리우드 계약만큼 사랑을 구원하는 것도 없겠죠, 안 그런가요? 자, 이제 이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